두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어떻게란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한 남자 경찰관이 SNS를 통해서 알게 된 동성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경찰관은 직위 해제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미성년자인지 모를 수 있었을까? 그 얘기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경찰관이 동성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 근데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경찰관의 혐의는 어떤 거였습니까, 평론가님? 이게 이제 사건이 지난해 7월, 8월이거든요. 네네. 경사 직급을 갖고 있는 경찰인데 10대의 어떤 남성과 모텔 등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개인 간의 어떤 자유에 해당하는 영역일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이것이 입건이 되고 한 경우는 이제 이 상대 남성이 미성년자였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데 여기에 네. 대해서 이 입건된 경찰의 입장은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그냥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성관계 사실은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상황인데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뭐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내용이겠습니다만 혹시나 이 성관계와 관련해서 어떤 뭐 금전이 오고 갔다든지 그러니까 돈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지금 경찰이 조사 중에 있는 건데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죠. 지금 보면은 이 사건에서의 쟁점이 크게 두 개인데 네. 하나는 지금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이 경찰관이 상대 아이가 미성년자인 걸 몰랐다라는 주장 하나 하고 있고 네. 그거는 이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성립할지 여부와 관련된 쟁점인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성관계 과정에서 어떤 금전이 오갔다고 하면 이거는 성매매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성매매 행위도 별도로 또 처벌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이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와 그다음에 성매매 처벌 특별법이 같이 이제 경합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그런 사례인지와 예. 관련돼서 쟁점이 또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직위 해제된 상황인데 이제 더 조사를 해본 다음에 실제 지금 말씀하신 혐의들이 만약에 중대한 사실관계가 다 확인이 된다면 더 큰 어떤 중징계도 가능한 사안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이거는 그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이런 그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은 당연히 이거는 이제 국가공무원법상의 이제 징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네. 더군다나 보면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같은 경우는 중범죄거든요. 이런 중범죄에 해당된 것이 지금 뭐 아직까지 조사 초기이긴 하지만 네. 사실로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처벌까지도 되면은 이거는 뭐 가장 강한 중징계가 이제 예정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다만 그 이전에 그러면 징계의 어떤 그런 시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본인이 모든 사실관계를 다 인정한다라고 네. 하면은 재판 결과가 진행되기 전에 수사 및 재판이 종료되기 전에 징계가 먼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만약에 혐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약에 다 부인한다. 지금 뭐 언론에 나오는 것은 이제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것은 몰랐다라는 것은 네.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약간 사실관계는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예. 그러한 어떤 재판을 좀 지켜본 이후에야 징계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 징계의 시기는 조금 뒤로 밀려질 수도 있겠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은 한 경찰이 이 한 경사가 미성년자인 뭐 비군이라고 하겠습니다. 비군과 성관계를 맺은 것이고 이 비군은 이제 미성년자인 것이고. 근데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문제가 더 있는 것이 이 경사 외에도 다른 다수의 남성들이 이 미성년자와 실제 성관계를 맺었고 이 사람들도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상황은? 네, 뭐 다른 사람들도 다들 이렇게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도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인지 뭐 얼마만큼 어느 쪽인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수사로 네네. 가려내야 될 부분인데 일단은 뭐 첫 번째로는 사실 사람의 나이라는 게 육안으로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청소년 정도 되면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경우였는지
아니면 이 법에 따라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적으로 거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그걸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수사를 통해서 판명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수사에는 이제 뭐 직접적 증거가 많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뭐 대화가 녹음이 되었다거나 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거나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뭐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선지 파악을 하면서 또 행선지 속에서 이제 이 사람이 상대방의 어떤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로 좀 조사를 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이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좀 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김수민 평론가께서 짚어주신 대로 실제 몰랐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더라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면 이것은 범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단서를 찾아서 입증을 해내는가 그것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지금 보면 미성년자 이제 의제 강간은 중범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아마 수사기관과 그다음에 재판에서 이제 이 사건을 다룰 것이고 그리고 모든 범죄는 원칙적으로 고의를 요합니다. 어떠한 범죄를 이제 그 피고인이 저질러서 이러한 어떤 그런 불법 행위를 하겠다라는 그런 고의를 가지고 있을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실수로 어떤 저지른 범죄를 처벌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없고 예외적으로 실수로 한 범죄도 처벌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법에 구체적인 그 규정이 있을 때 우리가 흔히 그 치자가 들어갑니다. 과실치상이나 이런 어떤 실수로 저지른 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으면 그렇게 처벌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런 일반적인 범죄 같은 경우는 고의를 요하는데 그러면은 미성년자 이제 의제 강간죄 같은 경우는 그 고의라는 것은 결국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모른 상태로 어떤 이제 성관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해서 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니 그래서 지금 이제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피해자가 실제로 미성년자임을 알았을지에 대한 그러한 직접 증거나 정황 증거들을 수사기관에서 이제 수집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 그 상대방의 뭐 신분증을 봤다든지 아니면은 뭐 생년월일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오간 내역이 있다라든지 그러면 이제 직접 증거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정황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사람의 외모를 봤을 때 지금 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같은 경우는 형법 305조에 나오는데 1항, 2항이 좀 달라요. 1항 같은 경우는 만 13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2항 같은 경우가 만 이제 13세 이상 16세 미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항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 어떠한 이제 그런 간음 행위를 하면 이제 강간죄로 의제하겠다. 의제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강간이 아니지만 강간으로 취급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 중고등학생 정도 이제 중학생 정도 나이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제 이 사건에 연루된 그 학생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한 중학생 정도 되는구나라는 외모라고 하면 옆에서 봤을 때는 누구나 이 정도면은 상대가 미성년자라고 확신하기까지는 어렵겠지만 미성년자일 수도 있겠구나라고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전형적으로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그래도 난 하겠다. 어떤 이렇게 이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어떤 증거들이 있다면 아무리 피고인이 나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걸 몰랐다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재판부에서는 이 정도면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간음 행위로 나아갔기 때문에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좀 판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저희가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것도 어디까지나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으로 좀 들어주시고 만약에 이제 이 미성년자가 고의적으로 나이를 속였다. 나이를 속이고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아까 뭐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이제 뭐 위조랄까 뭐 아주 막 철저한 위조는 아니더라도 그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위조를 통해서 16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나이를 속여서 실제 성관계를 맺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전혀 알 수 없게 상황을 만들었다면 이것 또한 어떤
다른 변수들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는. 네, 이게 고의 여부라든지 또 미성년자 쪽에서 속였는지 이게 좀 중요한 이유는 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같은 경우는 16세 미만과의 성관계 자체를 아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네네. 어떻게 보면은 좀 과격한 기준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례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에 대해서 어떤 단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죠. 근데 그런 잣대가 필요한 이유는 결국에 이제 어느 정도 연령이 되는 사람들은 권력 관계라든지 또 나이 차에 따른 어떤 위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폭력적인 상황에 충분히 처해져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을 자의적인 것으로 혼동할 수도 있는 그런 또 연령대를 법률적으로 임의로 그어놓은 것이죠. 네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단일 잣대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근데 이런 경우는 또 반대급부로 어느 정도는 이제 너무 이제 그 가해 사실에 대해서 반증해야 되는 그 피의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불가피했던 상황 이런 것들을 또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아마 이제 고의성의 네. 여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이 이제 최후의 쟁점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이라는 거는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미 드러나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 쟁점이 아마 고의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에 대한 다양한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것도 이제 조사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건 오늘 함께했는데요. 김수민 평론가 함께해 주셨고요.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